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 물리 벌써 23번째 시간. 오늘은 에너지의 발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발전기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에 관한 내용 이 부분을 다루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핵에너지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기에너지 발생부터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그 전자기 유도 부분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입니다. 유도란 얘기가 나온 거는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전기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정전기 유도,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그래서 얘를 돌려주면 쉽게 말하면 기존 자석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코일 입장에선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지마 가지마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전류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 지금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이게 전류를 만드는 거의 원리는 바로 뭐였어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전하의 운동이었습니다. 운동. 그렇죠? 전하를 운동시키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되고 이 전자들이 여기 이제 달려 있는데 얘가 운동을 시키게 되면 얘가 자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기존 자석과 새로운 뉴페이스 자석들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게 바로 전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내용이고 반대로 이제 요거랑 똑같은 원리로 작용되는 거 똑같은 구조 100% 동일한 구조가 모터라고 그랬죠? 걔는 이제 인풋만 반대로 전류를 넣어줘요. 그렇죠? 이게 전원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류를 넣어주게 되면 전하의 운동이 되면 얘들이 자석이 된다 그랬죠? 그럼 자석이 되면 기존 자석과 새로운 자석들의 밀고 당기는 힘 때문에 얘가 돌아간다. 이게 바로 모터였습니다. 네, 전동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반대로 바뀌는 이걸 우리가 교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법칙에는 렌츠 법칙과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데 자석을 갖다가 넣다 뺐다를 하는 변화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거에 시간으로 나눠주는 건 강도 넣다 뺐다 하는 게 중요한데 얼마만큼 세게 넣다 뺐다 하느냐 그 다음 거기에 코일이 얼마만큼 감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때 유도 전류가 얼마만큼 많이 흐르게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건 이제 원래 유도 전류로 표현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전류의 원인이 전압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좀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전압으로 얘기한 거고요. 여기 이제 렌츠 법칙은 오지마 가지마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방향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패러데이 법칙 안에는 렌츠 법칙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오지마 가지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지마 가지마를 넣다 뺐다를 세게 하면 할수록 강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너지원에 따른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딱 하나만 빼고 다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수력 발전이다. 물에 낙차해가지고 이렇게 폭포수를 떨어뜨릴 때 여기다 발전기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발전기를 돌리게 되죠. 물이 돌리게 되면 전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이거 지금 그 핵분열을 이용하는 것도 핵분열 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 에너지가 이제 열 에너지로 되어서 나오는데 그 열 에너지로 물을 끓이고요. 그때 만들어진 증기를 이제 갑자기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증기들이 막 나오죠. 그때 발전기를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엔 발전기 돌리는 거고 화석연료 이용하는 화석발전도 마찬가지 화력발전도 마찬가지로 물 끓여가지고 증기 만들어 놓고 돌리는 거예요. 증기로 발전기 돌리는 겁니다. 자,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발전기 안 돌리는 유일한 발전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태양광이에요. 탱이 아니고 태양광. 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하는 거라서 이 교류 발전도 아니고 바로 직류 발전으로 하는 거고 얘는 발전기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체 배터리예요. 그 다음에 태양열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발전기 돌려요. 열 이용해서 물 끓여가지고 마찬가지로 증기 내뿜어가지고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발전기 안 돌리는 것은 우리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태양광이다. 요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무슨 뭐 각자만의 뭐 이렇게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뭐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다.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기 에너지 수송이에요. 발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발전한 거를 우리 가정까지 이렇게 배송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요. 공장을 통해서 이제 물건이 올 때 이게 이제 택배 회사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 가정까지 올 거 아니에요? 다양한 무슨 여러분들 그 택배 같은 거 해보면 택배 조회 보면 지금은 어디 부분에 있고 뭐 어느 영업소에 있고 막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요.
요 전기 에너지의 수송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전력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이거 공부했었을 텐데 1초 동안 소모되는 전기 에너지예요. 항상 물리는 뭐라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힘 배우고 난 다음에 어떻게? 에너지 공부하는 거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최종 단계가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전력은 VI. 이게 바로 1초당 전기 에너지예요. 이제 요거 잠깐만 선생님이 설명드릴게요.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이 개념이 잘 이제 제대로 안 잡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전기 저항이 있어요. R이라는 저항이 있으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죠. 전기 저항은 전류를 막지만 이 전자들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제 전류를 선생님 전자로 표현할게요. 전자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100개의 전자가 이 저항을 통과하게 되면 100개가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럼 변한 게 뭐냐? 전자를 없애는 게 아니고 얘는 뭐냐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에너지를 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지난다고 해서 전자가 줄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전하량 일정의 전하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배운 거예요. 이게. 근데 저항을 지나면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깡패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동네 깡패. 동네 깡패면 애들이 골목길에 있으면 애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즉 용돈들을 털어가지. 설마 얘네들을 없애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만 강탈하는 게 바로 이게 저항이에요. 그래서 저항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자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뺏어가지고 얘네들을 우리가 필요한 데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바꿔주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열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빛 형태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소리라던가 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전제품에 이런 전기 부품들 있죠. 걔네들이 다 뭐냐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LCD 같은 경우 요거 보면은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전기 저항이에요. 그래서 전자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주는 부품. 그게 바로 저항이에요. 그 다음 스피커에서는 소리 나오죠?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털어가지고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일부는 뭐 열 에너지로도 바뀌지만 아예 열로만 바꾸는 건 전기 난로 같은 경우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가 그럼 이 전력이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에너지의 개념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냐면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전자들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건 처음에 이 전자들이 지금 이 전원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지금 처음에 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얼마만큼 돈을 들고 나왔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깡패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가지고 출발했느냐. 그게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압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류의 양하고 관계 있어요. 전류의 양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에너지를 여기서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100원 가지고 갔는데 한 명만 지나갔어. 그럼 100원밖에 못 받잖아. 근데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명이 지나갔어. 그럼 만 원을 뺏을 수 있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얼마만큼 들고 나왔느냐 처음에 100원 들고 나왔느냐 만 원 들고 나왔느냐 그리고 그런 애들이 몇 명이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만큼을 털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털면서 또 하나 얘가 하루만 일하는 게 아니고 시간의 근무까지 하는 거야. 밤에 이제 어둑어둑해지면 얘도 들어가 자야 되는데 밤 늦게까지 지나가는 애들 계속 털겠다. 그래서 터는 시간까지. 이게 전기 에너지예요. 근데 이제 전력이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로 잡아두냐 귀찮다 해가지고 1초라는 기준을 잡아둔 거야. 여기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일렉트릭 파워. 얘가 1초에 얼마만큼 터느냐. 1초에 얼마만큼 돈을 뺏어가는 양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가 이만큼의 전력을 뺏었다. 그게 이제 빛에너지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전구예요. 그래서 이거 단위가 와트거든. 100와트라는 건 1초에 100만큼의 에너지를 터는 거예요. 그럼 200와트라는 거는 1초에 200만큼의 에너지를 터는 거니까 에너지를 털어서 이거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빛이나 열이나 이런 식으로 방출하기 때문에 얘가 2배만큼 에너지를 더 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배만큼 얘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얘가 2배 밝은 전구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두 배만큼 에너지가 얘가 이제 두 배만큼 밝다는 얘기는 두 배만큼 전력이 크다는 얘기고 그 전력을 두 배만큼 뺐다는 얘기는 원 전력에서 두 배만큼 에너지를 여기에 털렸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전기세는 두 배가 더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전기 에너지하고 이 지금 전력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일렉트릭 파워라는 게 일의 효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1초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시간을 날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의 효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얼마만큼의 일을 갖다가 이 일입니다. 얼마만큼 시간 동안 했느냐 요 얘기인데 요게 이제 일이라는 게 요 전기 에너지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 일이라는 게 전기 에너지이기 때문에 요거 VIT에서 TT 나눠주게 되면 전력은 VI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사실 일에서도 바로 유도할 수 있어요. 일은 뭐냐면 FS죠. 그게 T입니다. 근데 정기적인 일은 우리가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전기장에 대한 개념, 장에 대한 개념 살펴봤죠. E라는 전기장, 여기는 그래서 요거를 전기 에너지는 이제 U로 표현해서 이렇게 이거랑 얘랑 전기장하고 전기 에너지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이제 U로 표현하거든요. 전기 에너지 자체를. 근데 이건 이제 전기장이에요. 이 전기장에 Q라는 전하가 놓였을 때 얘는 힘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S만큼 돼 있고 T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전기장이 S만큼 누적돼 있다. 이게 전압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전하량이라는 것이 시간 동안에 이 얼마만큼 시간 동안에 전하량이 이동하느냐 이게 뭐의 개념이냐면 이게 전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I 곱하기 V 해가지고 전력을 V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얼마만큼 들고 나왔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얼마만큼 지나가느냐 걔를 터는 거거든요. 얘가 깡패들이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전기 깡패예요. 전기 깡패. 저항은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전기 깡패가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이 얼마만큼 이 전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송전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발전소부터 집까지 전기를 배송해 오는데 여기 있는 도선에 있는 이제 송전선이라고 있는 이 도선들 있죠. 이 도선들의 수많은 전기 깡패들이 있거든. 이 전기 깡패들이 얘네들의 지금 전기 에너지를 털면은 이게 대부분 뭘로 나가냐면 열 에너지 형태로 나가가지고 공중에 뿌려져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실은 형태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 전기 깡패한테 안 털리고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지나오는 과정에서 전기 깡패들한테 다 털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최대한 덜 털리는 방법. 그래서 여기 집까지 무사히 좀 오는 방 발전소에서 출발한 애들이 돈을 가지고 온 애들이 집까지 무사히 가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게 바로 송전선신 전력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혼동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선 이 송전선의 저항 R 자체를 줄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없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 왜냐하면 이 지금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한 여정이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럼 도선도 저항이 있는데 그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저항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도선의 이 깡패들 존재하는 이런 깡패들이 이게 무서운 깡패가 아니고 작은 깡패들이라 해가지고 또 전도도가 이제 높은 송전선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로 구리선 쓰는데 이거를 은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은이 구리보다 훨씬 전기 전도도가 좋거든요. 그 애는 저항이 작다는 얘기예요. 너무 비싸다고. 이 비싸서 이걸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두는 거는 송전선 자체를 바꾸지 않고 전압을 높이고 이걸 우리가 승합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전류를 줄여서 전력을 송전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전압을 높여주고 전류를 줄이게 되면은 이게 송전선에서 이게 길 가면서 그 깡패들한테 털리는 돈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한번 보죠. 자, 손실 전력의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광쌤의 은행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발전소부터 집까지 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털리는 거예요. 오는 험난한 길에서 이 송전선에 있는 이 깡패들, 길거리에 있는 깡패들한테 털리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털리는 양을 최대로 줄여보자.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합을 하고 전류를 줄여서 일정한 금액을 이제 타온다. 이제 요건 잘 아는데 1번 요거 좀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요거에 대한 응용적인 문제를 내면 이 변압기 문제나 손실전력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원하는 만큼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예요. 단 전기세를 낸다는 가정하에. 무슨 얘기냐면 은행에서 자 내가 이제 전기세를 꾸준히 내기 때문에 여기는 충분한 예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10,000원 찾아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얘 은행은 10,000원 줘요. 아시겠죠? 뭐 100만 원 찾아오겠다 그러면 100만 원 준다고. 그거는 내가 달라는 대로 줘. 아시겠죠? 여러분 전기세 생각해봐. 내가 냉장고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를 켰어. 근데 나 저기 못 보내주겠어 이러지 않단 말이야. 전기세가 막 3개월 이상 밀리지 않으면 돈을 안 내지 않으면 무조건 꽂는 대로 전기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준다는 거 요거 하나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간혹가다 요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요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하루 한 문제 물리 같은 거 기억나죠? 선생님이 그 모평이나 학평이나 수능 문제 보게 되면 요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것도 있으니까 아직 선생님이 뒤에 있는 문제는 풀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이제 문제는 바로바로 풀면서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든 원하는 대로 준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오는 길에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돈을 털리지 말자는 거야. 최대한 여기서 돈을 덜 털리자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금액권을 높이고 이게 바로 승합에 대한 얘기고 개수를 줄여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은행에서 환전하는 기구가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이게 트랜스포머예요. 이게 변압기예요. 여러분 그 뭐 이렇게 돈 세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 1,000원짜리 10개 넣으면 드르륵 하면 열정되고 이게 바로 그거야. 이게 얘는 환전하는 거야. 환전.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권을 바꾸는 기계예요. 그래서 금액권을 높이고 들고 오는 개수를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길에서 잃어버릴 돈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당연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10,000원을 찾아온다고 10,000원 준다고 얘가. 근데 여기서 환전할 때 이렇게 환전할 수 있어. 자, 첫 번째로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금액을 갖다가 한 장 가져올 수 있죠.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도 10,000원 가져올 수 있어. 100원짜리를 갖다가 100개로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두 가지를 가지고 집으로 올 때 여러분 어느 게 여러분들 그 최대한 돈을 안 잃어버리고 무사히 가져올 수 있겠어요? 집에. 당연히 이거 아니겠어요, 이거. 10,000원짜리 한 장 손에 꼭 쥐고 그냥 뭐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물웅덩이 있으면 점프하고 뚜둥뚱 뚜둥뚱 하면서 그치? 차 오면 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근데 100원짜리를 100개를 넣어서 온다고 생각해봐. 그냥 주머니 막 윗주머니 앞주머니 뒷주머니 막 100개를 막 우겨 넣었다가 막 돈 떨어지면 그거 주술래다 또 떨어지고 주술래가 또 떨어지고 길에다 다 흘리고 다닌단 말이야. 이게 그 얘기야. 전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금액권의 개념이에요. 금액권을 높이고 실제 움직이는 요 개수, 실제 우리가 말하는 그 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짜리라고 하면 이게 10,000원짜리라면 한 장, 여기 100원짜리면 100장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100개. 이 개수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당연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0.55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환전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10,000원인데 10,000원짜리를 갖다가 한 장 가져오는 거랑 100원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100개 가져오는 방향으로 환전을 해볼게. 물론 요거는 뭐 이렇게 환전은 여기는 이제 처음에 여기도 어떻든 간에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10,000원짜리를 갖다가 10,000원이니까 이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환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럼 오는 길에 이런 저항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 0.5옴짜리 깡패가 있어. 첫 번째 요거 한번 살펴볼게. 실제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은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여기 걸린 전압. 이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 쉽게 말하면 얘가 털어가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R이거든. I 곱하기 R이야. 그럼 이게 얼마냐면 0.5V만큼 털어가는 거예요. 얘가. 근데 전력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0.5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VI잖아. VI. 얼마만큼? 0.5라는 에너지를 갖다가 얘가 얼마만큼 지나가? 1만큼 지나가지. 이만큼을 털리는 거야. 그럼 얼마? 0.5를 털려요. 그럼 잘 봐요.
만 원을 찾아왔는데 길거리에서 0.5를 털렸어. 그럼 집에 가져오는 돈 얼마? 9,999.5원. 이거 괜찮잖아. 어? 만 원 찾아왔는데 한 0.5원만 그냥 털렸단 말이야. 이거는 뭐 괜찮지. 근데 요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봐요. 똑같이 0.5짜리 깡패가 있는데 100개를 들고 온단 말이야. 100원짜리를. 여기서 전압은 송전선에서 얘가 뺏어가는 전압을 해야 되지. 선생님 요게 100이니까 여기 100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이건 100원짜리 금액권이고 지금 얘가 100개가 지나가면 얘가 이 깡패가 얼만큼 뺏어가는 에너지를 여기서 구하는 거야. 어떻게 된다? I 곱하기 R 곱해주면 여기서 뺏어가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어. 얼마? 얼마가 돼? 50볼트만큼, 50만큼의 에너지를 뺏겨, 이 깡패한테. 그래서 여기서 뺏기는 손실 전력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50만큼을 뺏기는데 얘가 100개가 지나가거든. 한 사람, 그러니까 요 전자 하나당 50만큼을 털리는데 지금 100개가 지나가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V 곱하기 I를 해줘야 되겠죠. I가 얼마? 100이에요. 그럼 얼마 털리는 거야, 여기서? 5,000원이나 털려. 아니, 세상에 만 원짜리 들고 지금 찾아오는데 거기서 깡패한테 길에서 그냥 5,000원을 잃어버리면 이건 집에 5,000원밖에 못 가져오잖아. 이거 5만 원 됐잖아. 자, 5,000원밖에 못 가져오잖아. 이건 어마어마한 손해지. 그래서 딱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어떻게 되냐? 금액권을 높이고 개수를 적게 가져오면 덜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금액권을 낮추고 개수를 많이 가져오게 되면 많이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광쌤의 은행 모델이라 그랬죠? 은행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금액권을 최대한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개수는 적게 가져라. 그래도 둘 다 동시에 얼마? 만 원을 찾아오는 건 동일하거든. 이게 달라지진 않아. 만 원은 똑같이 찾아오는데 방법을 두 가지 하는 거야. 금액권을 높이고 어떻게? 개수는 적게, 최대한 적게 가져오면 내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게 바로 환전기구라 그랬죠? 요게 바로 이렇게 생긴 변압기예요. 영어로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도 구분 잘해야 돼.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길거리에서 돈 잃어버리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은행 안에서 환전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바꿀 거냐? 100원짜리 100개냐? 5천원짜리 2장이냐? 1000원짜리 10장이냐? 이거 환전하는 기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변압기인데 트랜스포머 그냥 푸죽푸죽 해서 막 로봇으로 막 변하고 뭐 그것도 트랜스포머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변압기가 트랜스포머예요. 원리는 전자기 유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지. 아까 봤던 거 요거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잖아. 여기 코일이 두 개가 있었단 말이야. 코일 두 개가 있어서 만약에 1,000원짜리를 10장을 넣었다. 그러면 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만 원짜리를 한 장으로 바꿀 수도 있고 100원짜리로 100개를 바꿀 수도 있고 5,000원짜리로 자 5,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두 장으로 바꿀 수 있어. 이게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 요 기계는. 아 그래야지. 응? 금액권으로 여러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이제 원리를 살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뭐냐면 이 원리만 알아두면 이제 쉬운 건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전자기 유도예요. 요렇게 생겨서 그런데 자, 이런 막대, 강철 막대에다가 여기다가 코일을 감는 거거든요. 이렇게 코일을 감아. 그리고 여기는 교류를 연결해 줘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교류입니다. 그럼 얘가 쉽게 말하면 이제 교류니까 계속 전류가 바뀌죠. 그럼 여기에 전류 바뀌고 하면서 얘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N극, S극이 계속해서 바뀌는 자석이 돼요. 근데 여기 2차 코일을 만드는 거야. 2차 코일을 하나만 감아놨어. 그럼 얘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면 여기도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여기에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그때 이 하나에서 흐르는 유도전류를 1V라고 가정할게요. 근데 거기다가 오지마 가지마 계속하면 1V가 여기 유도되는 거야. 여기다 코일 하나 더 감았어. 그럼 얘도 오지마 가지마 하지만 얘도 오지마 가지마 하니까 어떻게 되냐? 얘도 1V가 유도돼요. 거기다 하나를 더 연결했어.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 1V가 이제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죠? 그럼 이게 되게 쉬운 거야. 지금 벌써 감은 횟수가 3번. 이게 1차 코일이고 여기 2차 코일인데 1차 코일을 어떻든 간에 얘가 어떻게 감기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얘가 자석 역할을 하게 되면 하나마다 1V가 걸려있다고 하면 두 번 감으면 2V가 되고 총합 이렇게 2V가 되고 3번 감으면 3V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트랜스포머의 핵심은요. 내가 원하는 금액권을 만들기 위해서 자 만약에 1,0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해서 1,000번을 감았어. 그럼 하나에 1원씩 해가지고 1,000원짜리가 뚱 하고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1,000원짜리 금액권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2차 코일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5,000번을 감아놨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5,000원권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게. 만약에 10,000번 감아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원짜리 금액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게 쉽죠? 코일 감긴 횟수에 만큼 따라서 뭐 유도되는 이 전압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렇게 끼리따랗게 되면 이게 공간적인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접고 접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1차 코일, 2차 코일이에요. 그래서 1차 코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 코일과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그릴게. 세워서 1차 코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2차 코일이 있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방송통신 그거 송출하는 것도 이거 똑같잖아. 1차 코일, 2차 코일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여기다 교류를 넣어준다고 처음에 1차 코일에다가. 그럼 얘가 오지마 가지마 자석이 되니까 오지마 가지마 하면서 이게 유도 전압이 걸리게 되는데 유도 전압이 걸려서 이제 저항을 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잘 봐요. 얘가 만약에 100원짜리를 처음에 걸어주고 요거보다 2배로 더 감았어. 얘보다 1차 코일보다. 그럼 얘는 얼마? 200원이 200원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얘가 100번 감겨 있는데 여기다가 50번 감았죠. 그럼 2배만큼 덜 감았죠. 그럼 여기 얼마권이 유도돼? 100번 감았을 때 100원이면 얘는 어떻게? 2배만큼 적으니까 어떻게? 50원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100번 감았을 때 100원인데 1000번을 가면 어떻게 돼? 1000원권이 되잖아. 1000원권. 10,000번을 감으면 10,000원권이 돼요. 그럼 이것만 많이 촘촘하게 많이만 감아놓게 되면 막 그 금액권만 올라가거든? 그러면 이게 잘 보게 되면, 많이 감으면 좋겠구나 생각이 되죠? 그냥 감을수록 그냥 금액권이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럼 세상에서 이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게 공짜는 없어요. 그럼 10,000원권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그냥 10,000원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여기에 맞는 개수를 우리가 또 계산을 해줘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00원짜리로 100개를 나와서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100배 더 감아서 10,000원짜리가 이제 10,000원짜리 금액권으로 바뀌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하나가 나오는 거야, 하나가. 개수는 하나가 나와야지. 10,000원을 바꿨으니까. 얘가 100개가 나오면 이거는 뭐 예술이지. 그건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요게 이제 100번 감았을 때 100개를 넣었을 때 그러면 10,000번을 감게 되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튀어나온다 이거고 만약에 여기에 100번 감은 게 아니고 여기는 5,000번을 감아놨어.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10,000원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10원짜리로 여기 100번 감았는데 10번 감았어. 그 10원짜리 나오지. 실망할 필요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1,000개가 나와. 그래서 10,000원을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전력량이 동일합니다. 전기 에너지 양이 동일해요.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물론 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변압기 내에 전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보는데 약간의 전기 저항은 있거든요. 은행도 수수료 띄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그거 없다고 했을 때는 인풋과 아웃풋의 총 전력량은 똑같아. 근데 얘네들 사이는 바뀌지. 금액권이 바뀌면 개수가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외우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 여기서 얘기했죠. 이 지금 요 감긴 횟수와 이거 감긴 횟수를 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n. 요거 감긴 횟수랑 전압은 같이 가요. 지난 시간에 직렬 연결할 때 우리가 이제 축전기랑 코일 얘기할 때 전압과 저항은 같이 간다고 했죠. VR이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어떻게 전압과 감긴 횟수는 같이 가요 또. 아시겠죠? 그러니까 1이면 1이고 2면 2야. 이거 외울 필요 없다니까. 그럼 얘네들은 왜 거꾸로 가냐 이러는데 당연하지. 100원짜리에서 100개 나왔지. 그런데 왜 쥐었어 아까? 10,000원짜리면 어떻게 돼? 한 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얘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는 줄어야 돼. 금액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요 개수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 되는 거고 금액권이 작아지면 개수는 많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역으로 가는 거야. 금액권도 커지고 개수도 많아지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니까. 금액권이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렇지, 개수는 줄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전류만 거꾸로 가는 거야. 전류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살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유도되는 아까 봤던 패러데이 법칙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 이렇게 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개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은행에서 이렇게 환전하는 거라고 개념을 잡으면 너무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응? 포인트는 뭐라고? 이쪽에 찾아오는 이게 환전, 이게 체인지하는 금액 전체 돈하고 이쪽에 체인지하는 돈은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금액권이 작다면 개수가 많겠지? 근데 금액권이 만약에 커졌다 그러면 개수는 주는 거고 이것보다 금액권이 작아지면 개수는 더 많아질 거 아니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은행 모델 통해서 이제 문제 실질적으로 풀 때는 그런 식으로 풀 거니까 누구나가 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선생님 만들어 버릴 겁니다. 자,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